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 과정에서 군산 측에 유리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진 자문위원회 의견이 해수부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김제시와 김제시의회가 전북도의 중립을 유지하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닌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LMO 감자에 대한 환경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학철 도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16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 다음 달 18일까지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옛 정읍우체국이 철거되고 도시광장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정읍시는 옛 정읍우체국 철거 공사를 오는 6월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인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앞두고 군산시는 군산항과 통합 운영을, 김제시는 별도의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방침인데요.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 측에 유리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진 자문위원회 의견을 이번 주 해수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제시와 김제시의회가 중립을 유지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아닌가 지적도 나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도는 오는 26일 새만금 신항 관련 자문위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김제시 의회는 전북도의 엄정 중립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가 자문위 결과를 미리 알고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모습은 공정성을 잃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금이라도 편향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군산시는 최근 전북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합동추진단 구성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신항 관련 자문위 결과를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던 군산시의회도 16일 만에 농성을 끝낸 상황. 김제시도 전북도가 군산 편을 드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북 발전만을 염두에 둬야 할 무역항 지정에 전북도가 중립적이지 않은 자문위원회를 내세워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만들려는 현 상황은, 하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선 대응이 안일했던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자문위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고, 해수부가 어떻게 된 사연인지 도에서 의견을 내라. 도에서 의견 내지 않으면 우리는 무역항 지정 안 하겠다. 그러면은 가장 중립적인 김제와 군산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전문가들을 좀 위촉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도의 의견으로 해서 우리가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난달 군산시를 연두 방문했을 당시도 전북도의 공식 입장을 해수부에 전달할 계획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열리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식으로 요청이 오건 요청이 안 오건 우리 도의 입장은 또 적절한 방법으로 제가 표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김제시와 시의회는 전북도의 자문위 구성부터 절차적 정당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전북도에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아무것도 비공개라고 해가지고 명단도 안 주고 비밀리에 그렇게 해가지고, 최근엔 당초 입장을 다소 선회해 전북도의 새만금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에 참여하려다 이런 흐름에 돌연 불참을 통보한 김제시와 김제시 의회. 전북도는 해수부 중앙항만 정책심의회 이후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합동추진단 구성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지만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미국산 유전자 변형생물체, 즉 LMO 감자에 대한 환경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이 지난달 21일 환경위해성 적합 판정을 내린 LMO 감자는 미국 감자 생산업체인 심플로트가 개발한 상품입니다. 심플로트는 지난 2018년 4월 수입 승인 요청을 신청한 지 7년 만에 농진청으로부터 환경위해성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민단체들은 L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도내의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관 분관 설치와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명선 도의원은 24일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관 분관 전북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염 의원은 호남관의 분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은 조속히 개선돼야 할 분명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린 도의원도 이날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수도권 과밀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미래 농업을 선도할 발전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전북은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의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원시 의원들이 지역화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골목 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남원시의회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동환 의원은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서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정부의 재정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서울 동작구에는 미용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용사들이 모여 만든 봉사 모임, 사랑의 가위손인데요. 정성 어린 손길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우리 동네 영웅들을 만나봤습니다. HCN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년 넘게 미용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김덕향 씨. 미용 봉사는 어느덧 삶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해드리면은 또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이렇게 자주 보니까 자식보다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더 가다 보니까 이제 계속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은 혼자였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김 씨는 10년 전 뜻이 맞는 동료 미용사들과 사랑의 가위손이라는 봉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시작을 한 게 이제 조금 더 의미 있게 여럿이서 고정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자로 바뀐 거죠. 현재 사랑의 가위손은 7명의 미용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용실을 찾았던 손님마저 직접 염색 기술을 배우며 봉사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기술과 재능을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진짜 미용의 미자도 모르고 그냥 미용실만 머리하러 다녔던 사람인데 이렇게 염색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하나 배웠죠. 이제 약 타는 거. 지금은 너무 잘한 것 같고. 예, 여럿이 하니까 힘이 안 들죠. 혼자 하면 힘이 들는데 같이 나눠서 하니 그래서 힘도 덜 들고 기쁘고. 사랑의 가위손은 매달 몸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 봉사를 펼칩니다. 동주민센터나 요양원 등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좋죠. 예.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주민들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커트나 염색이나 이런 걸 하시는데요.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미용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봉사를 계속하고 싶다는 사랑의 가위손 회원들. 미용 일을 안 할 때까지 끝까지 할 거니까 이제 그때까지 계속 할 거고요. 우리 봉사단원들과 즐겁게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손길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교육부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을 24일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총장 취임 이전인 지난 2021년 연구 책임자로 국책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행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속여 사업비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대는 총장의 공백을 막기 위해 엄기욱 교무처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습니다. 계약철 도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16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한 수치로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가량 추진한 안전대책 결과라고 봤습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 신호 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 97건을 단속했다며 다음 달 18일까지 계약기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23일 새벽 2시 반쯤 남원시 어현동의 한 목공예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3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9,7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옛 정읍우체국이 철거되고 이 자리에 도시광장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정읍시는 1970년에 준공된 옛 정읍우체국 철거 공사를 오는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철거 이유에 대해서는 건물 활용도가 낮아졌고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거로 생긴 공간엔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ESG 경영이 글로벌 비즈니스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 기업들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낮은 도입률이 두드러져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는데요.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도내 28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경영 실태 및 대응 과제 조사 결과 도내 기업의 ESG 도입률이 21.9%에 그쳤다고 합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의 38.5%가 ESG 경영을 도입한 반면 건설업과 유통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률을 보였다는데요. 규모별로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87.5%가 ESG 경영을 도입한 데 비해 중소기업은 11.3%에 불과했다며 이는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비용 부담이 가장 높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한 끼 평균 단가가 3,920원으로 부실급식 우려가 제기됐던 전북 소방공무원들의 급식 환경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 덕진 등 도내 8개 소방서에 먼저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고 급식 단가도 8,000원대로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9억 9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조리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성인 남성 일일 권장 섭취량보다 많은 영양 기준을 적용한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국에는 모든 소방관서에 영양사들이 배치되어서 안정적인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과 부안해양경찰서 등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줄포만 갯벌에 토종 염생식물을 심었습니다. 염생식물과 같은 해양 생태계는 육상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50배 이상 빨라 지구온난화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